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안녕하세요. 보통날의 안녕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판결 마지막에 제출했던 탄원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법원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했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가지고 좀 황당했거든요. 어쨌든 원고가 패소라는 결론이 나와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 제가 승소를 했다고 법원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애매한 판결인데 이게 원고가 패소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쉬운 판결이라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난 재판에서 제가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복기를 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재판을 4차례 진행을 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혼소송이 처음이었는데요. 평소에 글을 많이 쓰는 편이지만 이 탄원서를 쓰는 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많고 그동안 받은 고통들을 떠올려 보니까 감정이 막 복받쳐 오고 이래서 글을 쓰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제출 기한이라고 이야기했던 시기를 훨씬 더 넘겨가지고 판결을 앞두고 촉박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 그닥 좋지 못한 영향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제가 힘든 일들을 탄원서를 쓰면서 겪다 보니까 이후에 소송을 하시는 다른 분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때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썼다고 생각해서 오픈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부분 작성된 문장을 참고해서 쓰게 되면 더 빨리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는데 좀 참고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탄원서라는 좀 딱딱한 단어로 제목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서 제목을 판사님께 드리는 글이라고 붙여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더 좋은지 안 좋은지의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쓴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께 드리는 글. 불륜 피해자로서 저는 지옥 속에서 올해 3번째 겨울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를 감히 불륜 피해자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수없이 고민을 하다가 선택하게 된 단어입니다. 원고의 불륜으로 인해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거짓이 아닐 정도로 저는 불륜을 저지른 자들에 의해서 마치 정신적 살해를 당한 것과 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잡는 심경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가치관으로 가정을 꾸린 자의 거짓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을 겪게 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디 내용을 살펴주시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이혼소송에서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려주시고 피해자가 더 이상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저는 중증의 통증을 유발하는 희귀난치병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몸 깊숙이까지 파고든 통증을 잠재우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의대 교수라며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존엄성 따위를 운운하던 원고가 배우자의 투병을 외면하는 가식적인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1시간도 같은 공간에 머물지 않을 정도로 원고는 저를 외면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원고의 뒷모습을 보고 여자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애써 심각한 표정과 목소리로 모든 것을 감추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연애를 하던 때의 설레임을 꽤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표정과 말은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채 나온 행동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원고와 다툼이 있던 날 수많은 정황이 원고의 불륜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제 성격을 탓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결심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병, 의사인 배우자의 외면과 불륜, 이혼소송, 고통에 고통을 더한 불행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준비해둔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아픈 저에 대해서 죽었으면 하는 속마음을 그동안 부모님께 내비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살 시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인 교육자이자 의료인인 척하는 원고는 뒤에서는 저의 부모님께 우울증이 심한 제가 곧 자살을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으면서도 결혼 생활 중에 자살 위험이 있는 우울증 환자를 집에 홀로 방치를 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2년간 이혼소송을 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서면 어디에도 자신의 불륜 행위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간소송 판결문에는 불륜 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원고는 피고의 탓으로 혼인이 파탄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원고는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기괴한 행동까지 행하고 있으니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면 중에서 그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글이 있어서 본 글 후면에 첨부합니다. 원고의 탄원서에는 제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앓고 있는 병, 걷지도 움직이기도 어려워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는 병을 무색하게 할 만큼 왕성하게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병이 걷지도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런 병에 걸린 배우자를 외면한 채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소송과 고소를 반복하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피고가 이렇게 아픈 병을 앓고 있는데 동영상을 왕성하게 올리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원고는 피고가 평생을 누워서 시체처럼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피고의 병을 의심하며 탄원서에 이런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명을 다루는 자가 인간의 생명을 저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지 위의 문장을 읽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저를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2018년 6월 1일 원고가 어지러움으로 갑자기 쓰러져 처음 병원으로 갔을 때부터 그 뒤로 3년 동안 제가 병으로 알아눕게 되기 전까지 원고의 병간호를 도맡아 해왔습니다. 어지러움으로 운전을 못하는 원고의 운전사가 되었고 무염식을 해야 병이 호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든 음식을 무염으로 준비해 도시락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많게는 주 3회 정도 응급실에 실려가는 원고의 보호자가 되는 것도 모두 저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가사조사 때부터 현재까지도 저에게 병간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대신해서 병간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보호자가 없이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 응급실에는 어떻게 혼자 가서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저는 경제활동과 원고의 병간호를 무리하게 해오면서 현재의 병이 악화되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병간호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제가 아팠을 때 그는 외면했습니다. 보다 못한 처가에서 노무가 당신의 딸을 도와달라고 사위에게 요청을 했지만 원고는 거절했었습니다. 자신은 간호를 배운 적이 없어 간호를 할 줄 모른다는 말을 내뱉으며 노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제가 원고의 병간호를 맡아서 한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닙니다. 부부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고의 병이 호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녔고 치료를 위해 고된 노동을 거부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어찌 원고는 이토록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뻔뻔하게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반소를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원고의 통장 내역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금전 내역을 하나씩 보면서 제가 얼마나 원고를 믿으면서 바보같이 살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집을 나가면서 생활비를 끊고 통장에 남은 돈은 4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던 제가 돈이 없어서 치료비를 걱정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100번 양보해서 아파트를 50% 나누자고 주장을 했지만 제출된 증거와 같이 원고는 아파트 대출을 상환하라고 제가 보내준 돈조차도 중도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려고 대출을 연체한 사실을 알고 은행에 방문해서 원고가 그동안 중도 상환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그동안의 거짓말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받은 충격은 무슨 말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원고와 저는 결혼 이전부터 보유 자산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출밖에 없는 원고와 결혼을 하면서 제가 가진 돈으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새벽 장사를 하면서 모은 돈을 주시며 현재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꼴랑 1억을 가지고 유세를 떤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피땀을 흘려 모은 돈을 우습게 생각하며 타인의 것을 쉽게 취하려고 하고 자신은 단돈 1원 한 장 손해보지 않으려는 매우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특히 결혼 전 양가 부모님에게 동일하게 용돈을 드리자는 약속을 어기고 매달 부모와 형에게 몰래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또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결혼 생활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진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긴 했었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새벽 장사를 하면서 원룸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딸이 빨리 번듯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살길 바라는 부모는 허리가 꼬부라질 정도로 노동을 해서 모은 돈을 딸과 사위에게 전했지만 사위는 자신의 부모에게는 매달 40만 원 이상의 돈을 몰래 전달하면서 정작 거액의 돈을 받은 처가에는 스스로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원고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거짓말을 하며 처가와 피고의 돈을 취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자신의 소득으로는 코인 투자로 자산을 숨기고 은폐를 위해 통장을 따로 만들어 자신의 가족에게 매달 거액의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수백 번도 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소송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고와 결혼을 했었고 원고는 저와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부가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가져야 한다고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는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된 두 사람이 만났을 때만 유효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이전과 같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게 되고 집안일도 못하는 상태가 되자 저는 원고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어 더 이상 필요 없어 집에 버리고 간 쓰임새가 다한 물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원고는 집을 나가면서 쓸모없는 물건은 버려두고 필요한 물건은 새로 사며 자신의 구미에 맞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에서는 빨리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신뢰가 모두 사라져버린 이혼을 앞둔 두 사람에게 남겨진 것은 자산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이전부터 힘들게 모은 돈을 원고와 함께 살 집에 기꺼이 넣었고 헤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오피스텔을 원고 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경차 렌터카를 타지만 벤츠를 타고 싶다는 원고를 위해 거액을 줬고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하루 9시간 이상 강의를 하며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부모님이 일한 노동의 대가와 제가 몸을 갈아 넣어 일해서 모은 결과가 현재의 자산에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잃게 될까봐 부모님과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부모님의 노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청구를 받아들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